안녕하십니까.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유석주입니다. 오늘은 수두의 일반적인 특성과 학교 내에서 수두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두는 주로 소아에서 호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1차 감염은 주로 수두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후에 신경절에 잠복 감염 상태로 남아 있다가 면역이 저하되거나 연령이 증가해서 재활성화가 되게 되면 대상 포진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가 되면서 확진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그렇게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수두는 직접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감수성 있는 가족원한테 노출됐을 경우에는 2차 전파율이 80에서 90%까지 그렇게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두가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그 전파력은 발진이 생기기 하루 이틀 전부터 발진이 생긴 직후까지 가장 높고 모든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수두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권장 등교 중지 기간으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두는 잠복기가 최장 잠복기 한 21일 정도이고 평균 잠복기가 한 14에서 16일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두 환자는 발진 시작부터 최소 5일 동안 혹은 모든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표준주의 및 공기주의와 접촉주의를 준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수두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백신에 포함시켜서 생후 12에서 15개월의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두 백신 1회 접종을 하였을 경우에 감염에 대한 방어율이 70에서 9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백신을 접종받은 소아한테 수두가 발병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받은 소아가 수두가 발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소아에 비해서 증상도 굉장히 경미하고 회복도 빠르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대증치료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살리실레이트, 즉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라이 증후군이라는 그런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레이트 계열의 해열제를 금기해야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 내에서 수두가 발생을 했을 때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두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단계의 경우에는 학생감염병 관리 조직, 즉 예비군 조직을 잘 구성을 해 놓으시고 일반적인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이런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시켜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동 감시 체계를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증상이 발생한 아이들은 빠르게 진단을 받아서 추가적인 접촉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을 예방 단계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산하의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을 조직하고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감염병에 대응합니다.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요. 언제부터 그랬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올 때까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높지는 않지만 열도 있었고요. 그렇구나. 마스크 가지고 있지? 네. 마스크도 쓰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건실 가보자. 선생님 부모님한테 연락드릴게. 네. 의심 환자가 발생하는 단계, 대응 1단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가장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될 것은 다른 환자들로부터의 분리,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수두의 의심 증상은 발진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미열이라든지 권태감, 두통, 식욕부진 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이라든지 이런 수두 의심 증상이 발생한 학생이 학교 내에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해서 일시적 관찰실로 학생을 이동시켜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담임교사는 신속히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담임교사에게 감염병 의심 학생을 인도받은 보건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수행합니다. 행정실에서는 감염병 의심 학생이 머물렀던 공간을 환기 및 소독하여야 합니다. 여보세요? 아, 민정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정이는 좀 괜찮은가요? 아, 민정이가 수도 확진 판정을 받았군요. 그러면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나요? 아, 네, 그렇군요.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생이 수두로 확진이 되게 되면 대응 2단계에 준해서 조치를 시행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수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환자 및 의사 환자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수두 확진 환자가 학교 내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하면서 수두의 대표적인 의심 증상들을 거꾸로 다른 학생들에게 묻고 추가적인 의심 증상 환자가 있는지를 발굴해내게 됩니다. 감염병 의심 학생이 확진되면 담임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자료를 확보합니다. 행정실에서는 실시하고 있던 환기 및 소독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야 합니다. 교장 및 교감, 생활부장은 감염병의 학교 확산을 주의하며 능동감시를 지시합니다. 교육청과 보건소에서는 학교의 감염병 발생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네,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교사들에게 학생들 능동감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민정이와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는 2학년 중에서 1반 학생 1명, 2반 학생 3명, 그리고 3반 학생 5명 등 총 10명의 학생들에게서 미열, 두통, 발진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반은 상황이 어때요? 저희 반은 오늘까지 총 7명의 학생에게서 수포가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수도가 번지고 있는 것 같네요. 보건 선생님, 그 학교 관리 조직팀 점검하고 빠르게 움직여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유행에 대한 역학 조사를 의뢰해 주시고 교육청에도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확진된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필요한 행정 조치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힘들겠지만 각별히 학생들에게 그 건강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잘 넘어가 봅시다. 네. 네. 이렇게 추가적인 확진 환자들이 발견이 돼서 수두가 이제 유행 단계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역 당국, 즉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서 역학조사를 적절하게 시행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파악을 하고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행 단계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보건학적 고위험군들로 파악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수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학급을 중심으로 확산되면 담임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행정실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물체 집중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교장 및 교감은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교육청과 보건소에서는 학교의 감염병 발생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저희 반 민정이네 언니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수도 확진 환자가 3명이나 나왔다고 하네요. 이 친구 학교에서도 7명 나왔다고 하고 생각보다 많아지네요. 네, 저도 오늘 교육청 통해서 확진자 확인했어요. 일단은 학교 차원에서도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 조직팀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아이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공유해요. 네. 유행 단계에서 방역 당국과 적절하게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혹시 휴교 및 휴업을 실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이 상황이 휴교 및 휴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확진 학생의 학교의 감염병 확산 시 학교에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감염병 확산 시 각 관련 기관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4월 3일 이후부터 4월 24일 오늘까지 추가 환자 발생 없습니다. 그 참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죠? 네, 보통 수두 잠복기를 10에서 21일 사이로 봅니다. 4월 3일 이후로 추가 발생자의 잠복기가 4월 24일까지이고 추가 환자 발생이 없으니까 이제 유행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 수두 유행 종료 관련해서 가정통신문 발송해 주시고, 수두 확진으로 인해서 그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의 그 결손 수업 부분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응 4단계 복구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감염병 유행 종료의 기준은 더 이상 최대 그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에 유행 종료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수두 같은 경우에는 최장 잠복기가 21일 정도 되기 때문에 최장 3주간 더 이상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복구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복구 단계에서 챙겨주셔야 될 2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자가격리라든지 병원 치료를 통해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그리고 서로 감염병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치료받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 내 수도 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조치 사항을 실시합니다. 잠복기를 지나 추가 확진 학생이 없을 경우 교육청은 학교 유행 경보를 해제하고 보건소에서는 유행 종료를 확인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수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시고 각 단계별로 각 학교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을 챙겨주신다고 하면 수두가 학교 내에서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